자,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흐름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이제는 추석도 모두 지났습니다. 네. 본격적인 가을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이슈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 한보람 앵커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집값이 오른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내린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혼재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지에 따라서 우리 자산 변동도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 가속화되는 이 단계를 좀 이해를 해보신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점쳐질 것인가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지금 가져온 주제는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보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오르겠다 이걸 기점으로 놓고 말씀드린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뭐 제 예상이 아닙니다. 이게 현 뭐 기사 내용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부동산 시장이 탈서울화를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뭐 탈서울화라면 무슨 얘기일까요? 서울에 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서울에 지금 중위 가격이 9억을 돌파했죠. 중위 가격이 9억을 돌파할 만큼 가운데 있는 그 아파트를 쫙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격이 9억이란 얘기인데 이 9억 가격을 돌파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전세만 살고 계시던 뭐 이런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을 마련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집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우상향을 하긴 하는데 꿀렁꿀렁거리면서 올라간 게 아니고 갑자기 올라간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쇼크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쇼크 때문에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변을 살펴보다 보니까 서울에 내가 살 만한 집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 하나 정도는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이런 쪽으로 가속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남이나 구리, 광명, 의정부, 김포 이런 쪽에 서울에 붙어 있는 이 주변 쪽으로 결국은 뭐 매수세, 서울 거주자들이 매수하는 비율이 하남 같은 경우에는 55%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남의 아파트를 두 개를 계약하면 그 중에 하나는 서울 사람이 계약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자, 그것만 그러냐? 구리, 뭐 하남이야 뭐 물론 서울이라고 뭐 거의 봐도 될 만큼의 그런 경기도라고 치지만 구리, 뭐 광명도 마찬가지고 의정부 마찬가지도 40% 정도 가까이의 비율이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4명이 의정부 아파트 계약하고 있는 사람 중에 10명 중 4명이 서울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 자체는 이 서울이라는 시장이 점점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한번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건 기사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하남 아파트 매수자 2명 중 1명은 서울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팩트가 맞아요.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 최초로 20% 돌파. 뭐 최초로 20% 돌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걸 기간을 굉장히 짧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 1월부터 7월까지의 기준을 놓고 보면 20% 돌파한 것이 최초가 맞습니다만 이걸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넓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게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맞는지 저는 방송하기 전에 항상 팩트 체크를 하고 나오는데 이 아파트 매입 비중을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008년 2월쯤에 20%가 넘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2018년도 문재인 정부 취임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20% 넘은 적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20%를 넘은 적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최초로 돌파했다 이런 얘기 자체도 뭐 이 팩트 20% 돌파했다라는 이 팩트는 맞습니다만 이 기사 자체를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더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서울시장이 굉장히 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도 덩달아서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강남을 못 사면 서초를 사야 되고, 지금은 역전됐습니다만 과거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강남을 못 사면 서초를 사야 되고, 또 강남을 못 사면 잠실을 사야 되고, 잠실을 못 사면 위례를 사야 되고, 위례를 못 산다면 성남이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강남을 기점으로 점차 주변으로 돌아가는 이걸 바로 이웃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가 상승을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이 굉장히 높아졌네. 이 예상을 보고 그 뒤따라서 현상을 보고 이 주변의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분명히 이쪽으로는 들어가려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 직장이 있고 뭐 집이 있고 이런 생활 여건이 이쪽에 다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갑자기 저 멀리 강원도에서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 살아야 되냐? 이곳이 비싸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이라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안쪽에서도 나오고 바깥쪽에서도 강남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이 주변까지도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효과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뭐 강남 옆에 잠실도 봐야 되고 뭐 송파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경기도 쏠림 현상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런 이슈가 나온 이유. 도심에 주택 공급 부족하다는 거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나서부터 전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자, 위쪽에 지금 새롭게 신규로 전세 나오는 것들은 새로운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임대차 3법을 통해서 나오는 가격은 이렇게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상한제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갭 자체도 쉽게는 뭐 몇 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갭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은 하는 것은 뭐 가능은 하지만 이게 분명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전셋집에 대한 이 수요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셋집을 이 가격 주고 구하느냐, 혹은 바깥으로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서 내가 살 안정적인 내 집을 찾느냐, 이런 수요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결국은 실거주는 수도권으로 나가고 있더란 얘기예요. 자, 이게 현상입니다. 예측이 아니고 현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매매 전월세 급등 양극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투자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내부에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정부 정책에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실거주자도 이 내부에 집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투자자라든 경우 뭐 갭 투자를 주로 얘기를 하겠죠. 갭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내부가. 지금 매매도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비규제 지역을 자꾸 모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뜹니까? 강원도까지 가격이 뛰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강원도가 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체제까지 같이 뛰더란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가운데 핵심이 너도 나도 원하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가고, 여기서 정부 규제까지 걸리면서 역선택이라고 하죠. 이 역선택 때문에 더 올라가고, 이 지금 레임덕 현상 때문에라도 더 올라가고,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때문에라도 더 올라가고, 임대차 3법 때문에라도 더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내부는 지금 왁자지껄한 거예요. 왁자지껄 하다 보니까 실거주나 갭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 주변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도권도 불이 나죠. 불장이 되고, 수도권도 불장이 되니까 어디가 됩니까? 또 여기도 규제를 하고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저 멀리까지 가치가 오르더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제에 대한 리스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최근에 아파텔이라는 것, 혹은 오피스텔이라는 것,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대체제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오르는 방향은 가운데부터 이 주변으로 그래서 이 멀리까지 오르는 것처럼, 오히려 대체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핵심적으로 오르고
그 주변에 비슷한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마지막까지 가면 생활용 숙박시설까지 이런 단계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오르는 것도 이 방향으로 오르지만 떨어지는 것은 역방향부터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집가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변수들 때문에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건 뭐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님도 집가를 안정화시키고 싶은데도 그걸 못 잡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그게 의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누구도 맞추지 못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리스크를 해지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핵심 지역, 이 서울 내부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서울 내부의 한 요 정도까지는 수도권까지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다면 이 하락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대체제, 상품으로 한번 따져보자면 아파트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비가 되지만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뭐 이런 약간 대체제들 같은 경우에 떨어질 때 먼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 조금 더 핵심적인 그 투자처를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야 오르더라도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지금 시기부터는 조금 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핵심 지역에 개발 호재까지 있는 이런 곳을 사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뭐 물론 자본이 많으시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역에 이런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인트 내부에는 가고 싶은데 돈이 안 되니까 여기 근처에 조금 어색하게 역도 조금 멀고 호재에서도 조금 멀고 대단지도 아니고 나홀로로 빠지는 이런 약간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틈새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씩 빠져나가는 이 역할을 계속 하신다면 결국은 다시 내부로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핵심 지역을 사기가 힘들다면 오히려 뱀의 머리를 사시라는 얘기예요. 조금 내려오더라도 그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울시장을 아직도 찾아보면 중위 가격이 9억이지 아직 9억 안 되는 곳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호재거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현재 이야기 나오고 있는 뭐 재개발 초기 투자, 뭐 재건축 초기 투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지금 그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 아마 한 10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은. 근데 10년 전에도 재개발 시작한다, 재건축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진행이 됐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진행이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투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 지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그쪽으로는 절대 못 돌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팔고 나가볼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참으시고 오히려 그 주변에 그래도 좀 틈새를 찾을 수 있는 이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고 그렇다고 너무 초창기에 들어가는 재개발이라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체제 같은 경우에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